한국의 섬뜩한 대응에 기겁한 러시아가 결국 북로 조약을 전면 백지화할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최근 러시아 외무부 안드레이 루덴 외무차관의 면담 내용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다. 당시 루덴 차관은 한국 정부가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촉발하는 대립적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대립적 정책 대신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와 안정, 화해를 달성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길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과 러시아가 수십 년간 쌓아온 건설 협력의 산물이 파괴된 것은 전적으로 한국 탓이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발표는 양국 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언뜻 보면 외교관계에서 통상적으로 주고받을 대화로 보였지만 해당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러시아가 잔뜩 위축된 자세로 한 발 물러섰음을 알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주 러시아 외무부의 자하로바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한다면 치명적인 결과를 맛보게 될 수 있고 전면전에 준하는 위기감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등 협박 가득한 어조를 구사한 바 있다. 이는 최근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전격 재검토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관해 한국의 독자적인 주권적 조치임을 강조하면서 촉발되어 당시 매트 밀러 미국 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환영한다며 그것이 살상무기 지원이든 아니든 본질적으로 한국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미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북로 조약으로 인한 위협이 고조될 경우 미군 태세를 강화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고 돈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도 한국, 일본과의 3국 공조, 필리핀과의 협력은 물론 영국, 호주와의 안보동맹인 오커스 등을 통한 동맹 강화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재밌는 건 러시아는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이 정말로 살상 무기를 제공하리라 상상조차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북한과의 긴장 고조가 어느 때보다 극심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특히 전쟁 중인 국가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뒤집을 수 없는 치명적인 모순은 다름 아닌 한국이야말로 그들이 말하는 휴전 국가이며 때문에 실제 실행에 옮기기보다 러시아의 반응을 보면서 압박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는 게 주요 군사 전문가들의 관측이었다. 다만 한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러시아 쪽에서 차차 하는 게 흥미진진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에서 뒷맛이 개운치 않다는 반응이 있었다. 한국은 실제 전쟁을 치른 지 70년이 넘는 긴 시간이 흘렀다는 점, 그리고 한국 무기의 화력이 세간에 알려진 것보다 약하다는 러시아의 평가와 맞물려 당시 러시아 국방부의 누구도 한국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지난 25일, 북한이 6번째 오물풍선을 날린 뒤 벌어진 한국의 대규모 반격 훈련에서 러시아는 자신들이 큰 착각을 했다는 걸 깨닫고 만다.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 이곳은 북한과 지척인 서북도서의 가장 전선이라 불리는 곳 중 하나인데 때문에 그만큼 유사시 화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한국 무기가 배치되었다. 이날 훈련은 해병대 K9 자주포가 바다를 향해 일제히 불을 뿜으면서 시작됐다. 이는 지난 정부 초기인 2017년 8월 이후 처음이자 약 7년 만에 실시된 것으로 앞서 2018년 체결된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채워진 해상 사격 금지 족쇄를 푼 테러 등 북한의 도발이 수위를 넘자 지난 4일 1.9 합의 효력을 전면 중지시켰고 그 22일 만인 이날 서북도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그런데도 24일과 25일 밤 이틀 연속으로 오물풍선을 날린 데 이어 미사일까지 발사하는 등 노골적으로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자 결국 해병대는 26일 오후 백령도, 연평도에서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 등을 총동원하여 대규모 해상 실사격 훈련을 강행했는데 약 3시간에 걸쳐 총 290여 발을 쐈다고 해병대는 전했다. K9 자주포와 천무는 해상 특정 구역을, 스파이크는 해상에 띄워둔 모의 표적을 겨냥해 각각 사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문제는 백령도와 연평도는 북한 해안과 짧게는 수미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보니 북한에서 관찰하는 데이터는 그대로 러시아에 전송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한국이 공개한 육군의 화력은 북로 알고 있는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다. 사격 개시 명령이 떨어지자 해병대 K9 자주포 6문이 고막을 찢는 포성을 울리며 일제히 바다를 향해 불기둥을 뿜었고 잠시 뒤 북한군 장사정포를 잡는 킬러인 천무 다연장 로켓도 굉음과 함께 20여 발의 로켓과 5발의 대구경 유도탄을 인근 해상으로 연속 발사했다. 이어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도 가세했고 목표 예상 구역에 정확히 떨어지는 포탄들이 레이더에 실시간으로 포착되자 유도 무기가 없다고 믿었던 북러 양국은 잔뜩 긴장한 듯한 모습이었다.
실제로 이날 훈련은 서북도서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북한군이 기습 포격하는 상황을 가정해 도발 원점 및 지휘 세력을 K9 자주포와 천무로 괴멸시키는 내용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최대 사거리가 40km에 달하는 K9이 만약 황해도 내륙의 북한군을 겨냥한다면 장사정포와 군단 지휘부에 즉시 치명타를 줄 수 있다. 특히 실시간 정밀 타격이 가능한 사격 통제 장치를 갖춘 발사관에서 다양한 구경의 유도탄을 동시다발로 쏠 수 있는 천무는 그야말로 공포의 존재였다. 300여 개의 자탄으로 이루어진 분산 유도탄을 쏘면 최대 80km 떨어진 축구장 3배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에 맞선 화력전을 위한 핵심 무기로 불리는 이유였다. 무엇보다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을 처음 본 러시아는 이를 해안포 킬러라 지칭하며 대단히 우려하는 평가를 내놓았다. 차량에 장착된 발사관에서 발사된 뒤 적외선 유도로 서해 내륙기지의 갱도, 북한군 해안포를 한치의 오차 없이 파괴할 수 있으며 이는 지하화된 땅굴을 적극 이용한다 해도 북한군에 치명타를 안겨줄 수 있는 무기였다. 무엇보다 해병대 측은 정례적으로 해상 사격 훈련으로 응징태세를 완비할 것이라 공언했으며 양국은 한국과의 전면전을 위해 만들어 놓은 전쟁 시나리오를 모조리 바꿔야만 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날 한반도 동부지역 상공의 한미 공군의 대대급 연합 공중훈련인 쌍매당도 함께 진행됐는데 참고로 세계 최강 전투기이자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평가되는 F-22가 쌍매당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공군 측은 전했다. 하지만 러시아가 진짜로 경악한 부분은 따로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북한이 야심차게 준비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가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이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5시 30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긴급 뉴스를 내놓았다. 이번 미사일은 함경북도 앞바다의 무인도 방향으로 250km가량을 비행하다가 날아가던 중 갑자기 공중에서 폭발해 강원도 원산 앞바다에 낙하했다. 이번에 쏘아올린 탄도미사일은 북한이 지금껏 쏘아올린 다른 탄도미사일과 여러 다른 점이 눈에 띄었다는 것이다. 수십 km 밖에서도 육안으로 선명히 보이는 비행운이 지그재그로 어긋나 있는 형태로 볼 때 이는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을 전수받아 개발 중인 고체 연료 극초음속 IRBM일 가능성이 높았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미사일은 연기가 평상시보다 많이 나면서 비행운이 짙게 남았고 비정상적인 비행을 했다며 엔진부의 연소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게 주요 문제점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참고로 극초음속 미사일이란 이론상 평양에서 서울까지 날아오는데 최 1분이 걸리지 않은 게 특징이다. 한국 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만약 부산에서 훈련 중인 미국 항공모함이 극초음속 미사일에 공격받는다면 한미연합군이 요격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경고할 정도였고 이 때문에 지난 2월 군 당국은 북한의 강력 도발을 우려해 수도권 시민들을 대상으로 1분 안에 대피하는 방안을 짜고 있다고 처음으로 알리기도 했다. 대규모 인명피해를 우려한 계획이었지만 1분이라는 시간이 주는 압박감으로 인해 해당 뉴스가 공개됐을 당시 여론에 상당한 파장을 낳기도 했다. 4월 북한이 공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인 화성-16은 탄두부에 글라이더형 날개를 장착해 비행 중 변칙적으로 이동 경로를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됐는데 놀라운 건 이러한 극초음속 미사일이 러시아로부터 전수된 기술일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에 대항할 핵심적인 무기였던 만큼 북한은 이를 반드시 발사에 성공해야 했다. 그러나 러시아로선 믿고 있던 북한의 기술력이 형편없다는 것에 매우 실망하면서도 북한이 언제쯤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국은 북한을 초토화시킬 화력을 꺼내 들었으니 러시아가 꼬리를 내리고 한 발 물러선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